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랑 국내 증시 분위기가 둘 다 좋아서 저도 마음이 좀 가볍네요. 삼성전자가 지금 오르고 있긴 한데 1%대 좀 아쉽죠. 적어도 2, 3% 정도는 올라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맘때쯤에 급등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반응이 늦네요. 뭐 기다리다 보면 급등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요즘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DDR5 이슈가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에게 이 메모리 세대가 전환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벌써 제목부터 DDR5 출시가 D램 값 하락에 구원투수 되나, DDR5를 삼성전자의 비밀 병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오바가 아니거든요. 지금 D램 분위기가 썩 좋진 않습니다. 사실 10월 범용 제품 고정가가 3.7불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 고정가는 현물가의 후행 지표니까 당연히 현물가는 진작부터 가격이 꺾였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D램 전망이 안 좋은 건가 하고 털고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털고 나가는 건 고사하고 최소한 적극적으로 매수는 하지 않겠죠. 그래서 D램 가격 하락이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를 발목 잡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드디어 DDR5가 출시되면서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켰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삼성전자가 돈을 쓸어 담을 일만 남았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DDR4는 뭐고 DDR5는 뭐냐? 원래 DDR 전에는 SD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벌써 20년도 더 된 얘기인데 이 SD램은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서 성능이 너무 구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서 더블로 전송하는 DDR램이 나오게 됐는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세상이 뒤집힐 정도로 성능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죠. 시간이 지나니까 CPU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처리해야 될 데이터도 많아지니까 DDR 메모리 성능이 딸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신제품을 개발한 게 DDR2고, DDR2도 성능이 딸리니까 DDR3, DDR3도 성능이 딸리니까 DDR4, 이것도 성능이 부족하니까 DDR5까지 거의 20년에 걸쳐서 지금 5세대까지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DDR 뒤에 붙는 숫자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차로 따지면 뭐 소나타 1, 소나타 2, 소나타 3, 뭐 EF 소나타, NF 소나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DDR 메모리 역할은 아주 단순합니다. CPU가 처리할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PU가 처리할 데이터가 많을수록 용량도 커야 되고 데이터도 빨리 주고받아야 되니까 속도도 빨라야 됩니다. 한마디로 속도와 용량이 모두 다 중요한데, 데이터 전송 속도를 보면 DDR4에 비해서 2배나 좋아졌고요. 용량도 기본 단위가 2배나 더 커졌습니다. 물론 DDR5라고 해서 DDR4보다 무조건 용량이 크라는 법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DDR5로 32기가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DDR4지만 64기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절하기 나름인데 속도는 사실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DDR4 용량이 아무리 커도 속도에서 밀리면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반대로 DDR5 용량이 더 작아도 속도가 빠르면 단순한 시스템에서는 성능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DDR5로 넘어갈 정도면 보통은 용량도 더 크게 가져가기 때문에 성능은 무조건 좋아진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DDR 메모리를 어디서 쓰냐? 우리 일반 개인 PC에서도 쓸 수 있고요.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스마트폰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나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DDR 메모리를 쓰죠. 얼핏 생각해봐도 서버 시장의 규모가 워낙에 크고 주요 고객도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기 때문에 한번 교체하기 시작하면 그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당연히 DDR4 시스템을 쓰고 있겠지만 만약에 DDR5가 성능 좋고 전기도 적게 먹고 발열도 적게 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서 한 번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데이터 센터와 서버 시장에서 내년쯤에는 DDR5로 대거 교체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은 정말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 가격 자체가 차원이 다르거든요. 통상적으로 DDR 세대가 바뀔 때마다 가격은 굉장히 많이 뜁니다. 더구나 DDR4는 2013년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벌써 7년 동안이나 완전 사골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이제는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잘 보시면 속도뿐만 아니라 동작 전압도 1.2V에서 1.1V로 0.1V나 낮아졌습니다. 이게 소수점 단위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컴퓨터에서 0.1V는 엄청나게 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0.1V만 낮춰도 전력 효율이 거의 20% 이상 좋아집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24시간 내내 풀가동되는 서버 시장에서 전력 효율이 20% 좋아진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업그레이드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단순히 전기요금이 덜 나올 뿐만 아니라 전기를 적게 먹으면 보통 열도 적게 나거든요. 그럼 냉각에 드는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게다가 속도도 빠르죠. 속도가 빠르니까 효율이 좋아지고, 효율이 좋아지면 투자 비용을 빨리 회수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0의 능력이 필요한데 100개짜리 시스템으로 꾸미면 10개를 만들어야 되지만 200짜리 시스템으로 꾸미면 5개만 만들면 됩니다. 당연히 서버 업체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 많이 비싸더라도 크게 보면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 수요는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흐름을 이해하시고 세부 내용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더 잘 가실 겁니다. 올해 들어서 상승세를 이어오던 D램 반도체 가격이 지난달 처음으로 하락하면서 분위기가 세지고 있었는데, 심지어 내년 D램 가격이 최대 20%까지 빠질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자체만 보면 굉장히 암울한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도 이 시점에서 DDR5 램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아까 D램의 역할이 CPU가 처리할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D램의 단짝은 CPU입니다. 지금 CPU를 만드는 기업이 사실상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인텔과 AMD인데 아무래도 인텔이 AMD보다는 아직까지는 더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인텔이 DDR5를 지원하는 최초의 PC용 중앙처리 장치인 CPU를 드디어 오늘 출시를 합니다. 코드명은 엘더레이크라고 하는데 이런 코드명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계속 이름이 바뀝니다. 뭐 당연히 서버에도 코드명이 따로 있고요. 이 서버에서는 DDR5를 지원한 CPU가 사파이어 레피즈입니다. 그래서 PC용인 엘더레이크와 서버용인 사파이어 레피즈를 인텔에서 속속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CPU 단짝인 DDR5 메모리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PC용부터 지금 출시를 했고 아쉽게도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레피즈는 좀 더 이따가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또 나오죠. DDR5 메모리의 최대 전송 속도는 6400Mbps. 그러니까 1초당 6400Mb를 전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 DDR4는 3200Mbps였으니까 정확히 이론적으로 2배 빠르죠. 그리고 동작 전압 역시 1.2V에서 1.1V로 획기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전력 소비도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D램 반도체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었는데 무려 7년 만에 너무나도 오래 걸렸습니다. 7년 만에 DDR4를 대체할 DDR5가 나오면서 가격은 당연히 더 비싸게 팔릴 것이고, 기존 DDR4를 쓰고 있던 시스템이 DDR5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현재 D램 점유율 세계 1위 기업이 삼성전자니까 DDR5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게, DDR5가 출시됐다고 해서 DDR4를 바로 단종시키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양산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DDR5 쪽에 더 초점을 둘 테니까 DDR4 생산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생산량이 줄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은 올라가겠죠. 다시 말해서 지금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는 DDR4는 이제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DDR5는 신제품 프리미엄 출시 효과로 인해서 비싼 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양쪽에서 다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고, 결국 전반적인 D램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좀 쌉소리고요. 아주 작은 부분을 너무 부풀린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만 길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실적 개선이 기대되면 당연히 주가는 선반영돼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더구나 지금 조정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은 더 크다고 봅니다. 꺼질 거품 자체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미국 주식과 삼성전자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저가 매수 기회, 미국 주식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국 장기적으로 양쪽 다 큰 수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람은 심리상 저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게 더 신이 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보다는 적절히 분배를 하거나 미국 주식이나 ETF 같은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쪽으로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야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너무 무리하게 일괄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길게 보고 분할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속편하긴 합니다. 저 역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고 대출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항상 여유있게 여윳돈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꾸준히 수량을 모으시면 분명히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항상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